네, 세계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이번 시간도 NH농협증권 김규배 차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뉴욕 증시 여러 가지 기업 실적들의 호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포르투갈의 어떤 악재 완화 이런 부분이 좀 증시에 좀 반등이 된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다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미국 뉴욕 증시는 포르투갈의 우려 완화와 함께 기업들의 실적 호조 등으로 인해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46% 올랐고 나스닥 지수도 0.72% 상승하였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도 0.72% 상승해서 마감을 하였는데요. 다우지수는 5일 만에, S&P와 나스닥 지수는 4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증시에서 포르투갈 은행권에 대한 유동성 우려가 줄어드는 등 글로벌 리스크에 대해서 완화된 입장이 증시 반등을 이끌었는데요. 또한 버크셔 해서웨이 등 기업들의 실적이 호조를 보인 것도 투자 심리를 불러일으킨 그런 하루였습니다. 먼저 포르투갈의 중앙은행이 지난 3일 경영 위기에 빠진 방코 에스프린토 산토스의 49억 유로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조 8천억 을 긴급 투입하는 회생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많이 회복이 됐는데요. BES는 49억 유로를 지원받는 대신에 굿뱅크와 배드뱅크로 나눠서 분리된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아주 신중한 자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그 관점인데요. 그래도 종목별로는 명함들이 계속 엇갈리고 있는 그런 양극화적인 현상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 지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날 미국의 고용추세지수 ETI가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의 민간 경제조사 기관인 컨퍼런스 보드는 지난달 미국의 ETI가 전년 대비 6.6% 오른 120.3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6월달 고용추세지수는 당초 119.62에서 119.92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ETI 상승세가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계속해서 미국의 고용시장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잠깐 유럽 쪽으로 살펴보면 유럽 증시가 대부분 하락세로 장을 마감하였는데요. 포르투갈에 대한 우려는 완화가 됐지만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계속해서 남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인 밀접 관계가 큰 독일과 스위스가 계속해서 큰 하락을 보였는데요. 유로존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에 유럽 전반적으로 투심이 약화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영국의 FTA 100 지수는 전날보다 0.02% 하락하였고 독일 닥스 지수도 0.61%가 하락하였습니다. 반면에 프랑스의 CAC 40 지수는 0.34% 오른 4,217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한편 미국 증시의 업종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업종들이 지금 강보합을 유지한 가운데 특히 기술주의 매수 심리가 특히 돋보인 하루였습니다. 특히 투자자들이 어떤 신중한 매수세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과열이 되는 그런 모습은 없었는데요. 기술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사랑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을 한번 살펴보면 제약사인 암제는 이날 2.47% 상승을 하였는데요. 암제는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가 마지막 임상 실험에 성공을 거뒀다는 발표에 함께 주가가 상승을 하였습니다. 며칠 전에 암젠이 7월 30일 날 강한 랠리를 펼쳤었는데요. 2분기 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넘어선 데다가 최근에 이제 2,400명에서 2,900명의 감원을 실시를 하면서 전체 직원의 최대 15%를 줄일 계획을 밝혔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비용 절감과 함께 암젠을 계속 좋게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3.6원 하락한 1,033.50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최근 급등한 그런 모습에서 다소 좀 누그러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도 외환딜러분들이 예상하는 원달러 환율은 1,030원 선에서 1,038원 사이에 움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정말 움직임이 예측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움직임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흐름을 계속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어떤 예측보다는 대응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한번 미증시를 쭉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이제 포트폴리오 얘기로 넘어갈게요. 아직까지는 좀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네, 포트폴리오에 특별한 변화를 아직까지 줄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어제 하루에 그 각 종목별로 조금 움직임들이 조금 눈여겨볼 만한 부분들이 있어서 잠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을 말씀을 드리면 어제 애플은 장중에 그 오전에는 계속 그 약간 어떤 눌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오후 들어서 상승을 했다가 장 막판에 그렇게 급락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유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지 뉴스에 따르면 애플이 앞으로 비자와 어떤 모바일 결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업을 강화할 것이다 뭐 이런 뉴스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기관의 어떤 새로운 움직임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확인을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스위스의 그 네슬레가 어제 1.48% 하락을 해서 66.55 스위스 프랑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특히 유럽 쪽에서 그 스위스는 러시아에 대한 그런 어떤 의존도가 조금 있는 그런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불거지면서 네슬레의 주가도 어제 동반으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장중 흐름을 보면 계속 그 하락폭이 크지는 않고 어떤 바닥을 다지는 모습에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장 막판에 1시간 정도 남겨놓고 어떤 그 다시 한번 그 매수세가 진입이 되는 그런 움직임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관들의 움직임을 확인을 해서 내일 방송에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라스베가스 샌즈는 어제 0.58% 올라서 73달러 13센트에 마감을 하였는데요. 조금씩 투심이 회복이 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강한 모습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 세 개 종목을 계속 유지는 해갈 생각인데요. 그래도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월달 중에 그 미국 증시가 조금 고점에 대한 어떤 부담과 함께 대내외적인 그런 악재가 계속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종목 중 하나는 처분을 하고 최근 증시 상승 흐름이 좋은 홍콩 쪽이나 이쪽으로 방향을 한번 돌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종목들 지금 세 종목들 다시 한번 좀 현재가, 목표가, 손절가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금 현재 그 애플의 목표가는 110달러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기술주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살아 있어서 목표가는 110달러 정도 보고 있고, 만약에 뭐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악재가 발생했을 때 손절은 약 85달러에서 생각을 해볼 생각입니다. 라스베가스 샌즈는 85달러를 목표가로 보고 있고 손절가는 65달러입니다. 마지막으로 네슬레는 지금 현재 그 목표가 80 스위스 프랑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60 스위스 프랑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럽의 좀 분위기 좋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네슬레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회사의 그 밸류에이션 매력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장기간 보유할 생각입니다. 네. 중화권 쪽에는 조금 더 나은 증시에 좋은 종목으로 종목 교체 좀 고려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관심 종목군에는 어떤 종목이 들어있나요? 관심 종목으로 여러 국가의 그 다양한 종목들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다양하게 그 종목들의 명함들이 엇갈렸는데요. 유럽에서 어떤 답을 찾아야 될 거라는 생각은 여전히 유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 쪽도 굉장히 좋은데요. 유럽과 홍콩 쪽에서 어떤 대안주를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어제 프랑스의 사노피부터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사노피는 2, 4분기 매출이 6.4% 증가했다는 소식에서 계속 주가가 계속 강세 흐름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의 휘아트도 5년 내에 생산량이 약 700만 대 증산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는 어제 0.63% 하락을 했지만 약 7.06 유로를 지금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마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휘아트가 최근 크라이슬러를 인수를 하면서 본사를 네덜란드 쪽으로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3대 그 자동차 메이커인 그 크라이슬러를 인수를 하면서 휘아트 자동차가 앞으로 장기적인 성장은 굉장히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서 관심 종목에 이렇게 넣고 한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고 있는 종목은 독일의 바스프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화학회사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을 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점점 이렇게 생기고 있는데요. 어떤 바닥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섣불리 매수에 들어가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 하루는 그 러시아의 어떤 그 뉴스 때문에 1.7% 하락해서
4.74유로를 기록을 해서 어떤 저점을 확인한 후에 한번 매수를 고려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홍콩 증시에서 괜찮은 종목 3개를 좀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강사부 홀딩스라는 회사입니다. 쉽게 이해하시면 그 중국의 농심 같은 회사인데요. 최근에 다이와증권이 이 강사부 홀딩스에 대한 그 비중 상향을 목표가로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22.25 홍콩 달러를 기록하고 있지만 목표가를 22.9 홍콩 달러까지 제시하면서 향후에 그 어떤 성장 전망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도 2.3% 상승해서 22.25 홍콩 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중국 내에서는 계속해서 환경 오염 문제가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중국의 석탄 연료 대신에 셰일가스를 조금 많이 개발을 하자, 이런 그 뉴스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 셰일가스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관련 중인 그 시누쿠가 어제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2.3% 상승해서 14.1 홍콩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최근에 계속해서 중국 내에서의 그 대기 오염이라든가 이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된 주식들이 계속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보셔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그 행한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인데요. 전에 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제지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 바클레이즈가 최근에 목표가를 92 홍콩 달러를 그 제시를 하면서 또한 시장 내에서는 이 회사가 배당 매력이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0.36% 올라서 83.95 홍콩 달러에 마감을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그 어제 캐나다 쪽에서는 금과 관련된 회사들이 대체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대내외적인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디토어 골드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그 좋은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도 8.6% 올라서 13.35 그 캐나다 달러로 마감을 하였는데요. 최근에 그 전 세계 증시에서 그 각 종목별로 명암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종목 선택을 잘 하시게 되면은 꽤 차별적인 그런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트폴리오도 조금은 앞으로도 좀 다이나믹하게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네. 전 세계 글로벌 증시를 전천후로 봐주시네요. 잠은 언제 주무실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까지 포트폴리오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방 증시가 최근에 흐름이 좀 좋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서 포트에 편입된 종목들도 다소 좀 부진한데요. 종목 교체를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꾸준히 좀 이 시간 지켜보시면 좀 더 나은 수익을 추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직투였습니다.